안녕하십니까.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6.1 지방선거,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연경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시장, 교육감, 구청장, 군수, 투표용지만 모두 7장에 달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고 또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를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1시간 동안 울산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남구 유권자 여러분은 어떤 남구청장을 원하십니까? 오늘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을 잘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제대로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나오신 후보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0일과 13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마했고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2명의 후보를 토론회에 모두 모셨습니다. 오늘 후보자들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정해졌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추첨에 따라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서동욱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후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미영입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서 진행됩니다. 토론 방식과 질문 내용은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공통질문, 개별질문, 상호토론 2번, 마무리 발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순서는 추첨에 의해서 앉아있는 순서에 따라 각 토론 진행 방식마다 공평하게 우선순위가 돌아갑니다. 원활한 생방송 토론의 진행과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사전에 후보 설명회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발언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후보자 앞쪽에 보시면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10초 전에는 노란불, 종료 시간에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도 꺼지고 카메라도 사회자에게 돌아오니까요. 보시고 유의하셔서 시간 안에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작 발언 시간부터 드릴 텐데요. 각각 1분씩입니다. 추첨해서 앉은 순서에 따라 서동욱 후보 1분 동안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남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서동욱입니다. 지난해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로 다시 남구청장이 되어 출근하던 날, 단 하루의 임기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주민 여러분과 약속했기에 무한한 책임감으로 행정 공백과 혼란을 수습하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결과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 등 기증한 결과도 이루어내었습니다. 앞으로 4년은 그동안 준비한 남구의 미래를 담은 정책을 주민이 체감하며 혜택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해본 사람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남구 발전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첫날부터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진행 중인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울산의 중심 도시 남구에 맞는 미래백년을 담겠습니다. 든든한 구청장 남구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남구청장은 기호 2번 서동욱입니다. 네, 다음은 이미영 후보 1분 동안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이미영입니다. 저 이미영은 울산 남구청장의 깜이 됩니다. 남구에서 지난 8년간 구의원과 시의원을 모두 경험하며 남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 살피고 바른 방향으로 부지런히 달려온 울산 남구의 자랑이자 남구의 큰 일꾼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남구는 위기입니다. 울산의 중심인 남구가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구가 발전할 차례입니다. 저 이미영은 과감하게 새로운 도시 계획을 세우고 발전과 더불어 품격과 희망이 넘쳐흐르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주신 사랑 외에는 빚진 것이 없는 깨끗한 저 이미영만이 남구를 좀먹는 각종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 남구의 무한한 발전을 온전하게 남구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 이미영이 하면 다릅니다. 저 이미영이 하면 확실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공통질문 순서인데요. 제가 두 분의 후보 모두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2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의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등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일부 해제되면서 일상을 되찾고 있죠.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그리고 성공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이미영 후보 2분 동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도 세계적인 재난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정도로 도와주신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이면에 정부의 방역 정책을 돕느라고 지난 2년간 매출의 손실을 본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희생이 크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 손실을 본 소상공인께 2회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죠. 하지만 소상공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요시급의 경우 지원금을 받더라도 손실 금액이 커서 폐업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2회에서 3회에 걸쳐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자체가 또 따로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서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하고 있지만 매출이 안정되기까지는 아직도 다들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전체적인 세금 수입 그리고 세수가 거의 전국 최상위인 울산 남구에 같은 경우는 매출을 하락한 피해를 많이 보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대 60만 원 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만이 많이 컸었고요. 따라서 저는 당선 적시 남구 지역에서 방역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상공인 분들께 최대 500만 원까지 손실보상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주관으로 소상공시장 월 1억 원, 그리고 중대형시장 월 5억 원, 대형시장 월 7억 원 하는 한전 한도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구청 주관으로 배달앱들과 연동해서 배달기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남구희망 배달콜 나눔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팀을 신설하겠습니다. 구청이 단순하게 자리세 명목이 아닌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잘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서동욱 후보입니다. 2분 동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남구청장으로 당선된 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남구의 행정력을 총집중해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속한 지급에 함께 힘써왔고요.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남구의 여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민간합동 TF팀 운영과 울산 최초 골목형 상징과 지정을 통해서 무거현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삼산현대시장에서도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골목형 상징과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남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금리 이자 차익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제도와 1:1 맞춤형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과 환경개선 사업, 또 배달앱 수수료와 온라인 오픈마켓 홍보 광고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삼상권, 수암 야음권, 서남 장성법권, 사모무거권, 권역별로 상권을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천 공영주상을 추가 증축해서 공업탑 복회천 달개비의 길 조성과 현재 준공을 앞둔
3호 곱창 특화거리, 공업탑 1967 특화거리도 함께 연계해서 특색 있게 골목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다각화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지역 기업과 연계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울산 테크노파크 경제진흥 등과 협업으로 청년 창업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법률, 노무 등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하는 기업외로 전문가 현장 클리닉 지원도. 네, 역시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잘 조절해 주시길 다시 한번 후보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총 2개의 개별 질문을 준비했고요. 후보자들께서 사전 추첨을 통해 각각의 질문을 뽑았습니다. 뽑은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2분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서동욱 후보께 먼저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현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주거, 문화, 금융이 어우러진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삼산동 부지에 60층 건물을 지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 허브 겸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현 부지에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해서 유통 거점을 확립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우리 울산의 중심 남구에서 오랫동안 도매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보다는 보다 고도화된 도매시장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울주군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구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잘 활용해서 울산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면 남구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곳은 유통산업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울산과 남구는 2차 산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집중되어 있어서 3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3차 산업 발전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채적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유통산업 부분이 타 도시에 비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 위치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단지를 만들고 유통을 또 단순화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골목 상권이 대기업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구의 미래발전 전략으로 이곳에 유통 물류단지와 쇼핑시설을 유치해서 유통과 소비의 중심 지역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돈이 들고 고용을 창출하고 남구의 미래 중심 역할을 하려고 하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당선되는 시장과 함께 남구의 미래 발전 전략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활용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미영 후보께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옥동 군부대는 1984년 울산 석유화학공단 등의 방위를 위해서 현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주변이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서 보안 문제와 함께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다행히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군부대가 옮겨가면 10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기존 옥동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네. 2분 동안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은. 네, 이 옥동 군부대 이전에 사실은 큰 결정을 내려지게 해준 현재 송철호 시장 후보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옥동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국방부 합의에서 울주군 청량부 동천리로 이전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죠. 그리고 그 부지에 이제 우리 울산 도시공사와 LH공사가 공공시설 그리고 주거시설 그리고 공원시설로 개발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보면 군부대 부지 내의 가장 위쪽은 소공원과 공공주택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단주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어린이 공원과 주차장, 그리고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고요. 가장 아래쪽에 문수로 방면에는 준주거시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시에서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남구청장이 된다고 하면 학교와 그리고 학원 그리고 법원 밀접 지역인 이제 옥동 고유의 특징을 살려서 교육 중심 타운 그리고 법조 행정 중심 타운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원과 검찰청은 신축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새롭게 단장을 했지만 그에 따른 변호사, 법무사 또 회계사 등 법조타운은 아직도 낡은 건물로 남아서 신축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10에서 20m 도로를 개설하고 공영 주차 공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렇게 개별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울산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총 2번의 상호 토론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은 서로의 공약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후보당 6분의 주도할 시간을 드리고요. 각각 주어진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상호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상호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최소한의 사회자 제지 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고요. 공약이 아닌 주제나 인신공격 등의 질문과 답변이 오갈 때는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더라도 질문이 너무 길거나, 즉 1분을 넘거나, 그리고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주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영 후보께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6분 동안 주도권 가지고 상호 토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주도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소동욱 현재 후보와 같이 2014년도부터 제가 남구 의원 시절 함께 구정 업무를 보시고 저는 의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어떤 공약을 세웠을 때 그 시간 안에 촉박하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내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좀 구체적이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네네. 대답하기가 좀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여천천 부분 대표 공약 맞으신가요? 네. 네. 여천천 부분도 우리 주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사실은 그 악취와 더불어서 환경적인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여천천 공약은 세우셨는데 실제로 그걸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 핵심이 뭡니까? 왜냐하면 계속 공약을 세웠지만 잘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핵심이 궁금합니다. 여천천이 아니고요. 네. 여천 배수장과 관련되어 있는 매립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여천천 고양을강 사업은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계속된 사업이었고요. 네. 저희 이번 대표 공약은 여천 배수장에 관련되어 있는 여천 배수장과 매립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천 질문이신가요? 배수장과 매립장이 결국은 여천천과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천 배수장과 여천천의 그럼 그 운영 방금 문제는 말씀하신 다른. 공약에 대한 핵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태화강역이 지금 광역전철권으로 해서 울산에 이제 관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뒤편에 여천 배수장이 위치해 있고 그 옆에는 바로 과거 오랫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삼산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제 삼산 쓰레기 매립장은 안정화 시기에 와 있고 허나 여천 배수장은 현재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는
지난 재임 기간 동안 3.3 배수상을 건조화시켜서 성공시킨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또 태화강 영옆에 있는 여천천이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울산의 관문 역할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먼저 여천 배수상을 건조화시키는 사업부터 먼저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삼산 서래기 매립장은 공원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천천 말씀하셨죠? 여천천은 뭐냐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천천 방금 말씀하셨던 이 여천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악취 부분이라든지.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네,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천 여선 배추장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도 결국은 여천천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삼산 배수장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나가면 악취 납니까 안 납니까? 여천천에요. 아니요, 삼산 배수장. 나죠. 예. 근데 잘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네, 그렇게 악취가 나는 정확하게 거와 동일한 예,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 원천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성과를 두고 말씀하셔야 되는 제가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을 네. 예, 제가 질문 드렸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하는 네,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게 그냥 주어진 예산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입니다. 주민의 혈세를 정확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했다,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원초적인 부분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했다는 어떤 그런 전시적인 부분만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시적이라고 부분하면서 동의하기가 힘이 드네요. 예, 일단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성과에 대해서 평가는 주민들이 하십니다. 네, 네. 평가를 하는데 지금 네, 아직도 삼산 배수장을 지나면 악취가 난다고 어제도 제게 주민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과거에 겁니다. 비하면 엄청나게 냄새가 안 나는 편입니다. 예, 네. 뭐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겠지만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네. 말씀을 하고 싶겠지만은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행정을 삼산배수장은 여천천하고 지금 별개의 제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계속 답변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말을 말씀을 듣고 잘못하고 계셔서 말을 듣고 바로 예, 드는 거죠. 제 예. 이야기를 듣고 네네. 예, 이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이 실제로 제대로 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공영 주차장 확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확보를 재임 기간에 좀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아니 실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는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지 않고 왜 저 땅을 사서 그것도 아주 기존의 값어치보다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이 지금 비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바로 그 삼호동 그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입니다. 공영 네. 주차장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신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명 후보님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 주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공업용수관이 지나가는 장소이기도 하죠. 네. 그게 굉장히 주차란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주차장으로 활용으로서는 주민들이 너무 네, 6분의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서동욱 후보께서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명 후보님께서 구의원과 또 시의원을 거치면서 또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 의정평판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위원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왔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남구청 후보로 공천받으신 데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후보님께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입니다. 5월 4일자 페이스북에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기간은 10만 원 기간은 언제죠? 네, 연 10만 원입니다. 연 10만 원이 되면 네.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연 10만 원. 그 연 10만 원 주면 월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을 만 원이 안 되죠. 월로 치면 연 10만 원을 드리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월 한 8천 몇백 원 정도밖에 네네, 안 되죠. 맞습니다. 네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치료성이 있다고 8,600 생각합니다. 도움이 저 되겠습니까? 답변 물으셨잖아요. 그죠? 예. 답변하겠습니다. 네. 제가 도움이 이 될까요, 공약을, 이렇게? 제가 이 공약을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7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울산에만 지하철이 없어서. 아니, 도움이 될까요? 그 말씀을 아니, 드린 도움이 거고. 되죠.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께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7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우리 울산의 어르신들은 교통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다른 데는 무료로 지하철 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 듣겠습니다. 아니요. 그 그래서 정도 이야기 30초는 그 주셔야죠. 정도 30초 드렸습니다. 아니 30초 안 주시고 10초 주셨습니다.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질문 정확하게 넘어가겠습니다. 30초는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사회자님, 묻겠습니다. 30초는 보장해 주십시오. 30초 드렸어요. 30초 안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우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예. 10만 원 정도, 연 10만 원이라도 우선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네. 그 내용 알겠다고. 네네. 예. 또 5월 18일자 공약 발표를 보면 네. 남산로 부분에서 이제 지하차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맞습니까? 네. 그 구간은 어디까지라고 말씀할 수 있나요? 네, 일단 지금 그거는 현재 원래는 이제 대통령 후보 공약이었거든요. 구간만. 구간은 저는 태아 로타리에서 3호교까지. 대화 네. 로타리에서 예. 3호 3호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 구간은 와와 상거리입니다. 와 상거리예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남산로 지하에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남산로 지하에는 상하수도관과 더불어서 공업용수관이 지나갔죠. 예, 공업용수 있죠. 그리고 뭐냐면 도로 노폭이 지상 구간도 노폭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 네. 가로형으로 길게 교각 형태로 해서 도로 확보한 사실 아십니까? 네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가 가능할까요? 네, 이 지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지하가 의견을- 가능할까요, 그래?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전문가가 어떻게 이제 도로 폭이 안 나 지하 어떻게 됐더래? 왜냐하면 확장을 하는 거죠. 실제 확장이 지금은 아니라 거가대교를 갈 도로가 때 없는데 바다 어떻게- 밑에도 도로를 만드는 그런 공법들이 많이 그럼 엄청난 예. 재정 투입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국비 알겠습니다. 사업이 되는 대통령 예, 후보 예. 공약으로 또 올라간 하나 더 거거든요. 묻겠습니다. 예, 예. 지하가 가능하다고 칩시다. 네. 네네. 치면 지금 남산로 도로 체증이 심한 곳이죠. 좀 체증이 있죠? 심한 곳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지하에 있을 때 더 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거기에 어떠십니까?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3호에서 지금 지상도도 복잡하고 잠깐만요. 제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자꾸 예. 중간에 끼어드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태아동과 그리고 3호동의 전선 지중화 사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죠?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 알고 계시죠? 답변을 주시라고. 그 지중화 사업 방법 답변을 아십니까? 주시라고요. 뭐냐면 위에는 그대로 차들이 다니고 지하에서 공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청장 공약으로 가능한 구청 사업이 가능할까요, 이게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공약으로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시장 후보 그러니까 공약으로 올라가 그럼 있고 대통령도 지금 저희 당선이 구에서도 그럼 올라가 있는데 좋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후보 공약으로 올라가 당선이 있습니다. 공약을 내셔서 근데 당선이 안 되셨고 아니 이 부분은 사실 자, 저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답변 기회를 안 드립니다. 주세요. 물어보게 서동욱 돼서. 후보님, 답변 시간을 30초 이상 아니 확보해 주시기 뭐냐면 답변을 바랍니다. 드렸으면 총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을 그럼 네네. 간결하게 던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대통령도 이 공약을 내세우시면 당선되지 못했고 만약에 시장님께서도 만약에 당선되지 않는다면 네. 이 사업은 누가 하게 되나요? 네, 저희는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을 생각하고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산로 지하를 원했고 그리고 태아 로타리 주변의 발전을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누가 시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회의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은 지평구에서는 행정구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남구청장이 자, 되면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네. 구청 사업으로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청 사업을 불가능하기 자, 때문에 국비 사업과 시비를 같이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고 그게 시행 주체가 대통령이나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시장 누구나도 하나 우리 더 주민들을 위한 여기에 하나 더 공약은 묻겠습니다. 여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전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지하하고 녹지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는 이미 울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인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훼손한다? 아니죠. 살려야죠. 가로수가 없어지는 대로? 도로가 아니, 없어지는
네, 이렇게 상호 토론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두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1분 안으로 질문을 던져주시고요.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답변이 30초 이상 이어질 수 있게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상호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자유 주제로 하겠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상호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이지만 역시 제지 사항은 앞선 상황과 같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거나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답보해 주시지 않을 경우에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동욱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십시오. 네, 계속적으로 공약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5월 16일자, 5월 18일자 공약 발표하시면서 네. 우리 남구의 세수가 전국 최상위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그 최상위권이라 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요, 최상위권이라 하면 전체에서 한 몇 프로 정도 돼야 최상위권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최상위권. 최상위권이라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야 최상위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 질문 자체가 좀 제대로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아니 그 좋겠는데. 최상위권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가 사실은 아니 최상위권의 그 기준을 어디로 두고 최상위권이라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세수를 많이 거둔다는 기준입니다. 그게 최상위권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기준이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는 거죠. 최상위권이라고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네. 가령 전체 중에 한 5% 이 정도 돼야 최상위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후보님의 생각이시죠. 그리고요, 최상위권이라며요. 네네. 실질적으로 보면 네네. 우리 전국 지자체 중입니다. 자체 수익 기준으로 한 100위권에 들어 있고요. 예. 재정 자립도는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한 28.6%로 전국에 한 55위 정도 됩니다. 네네. 이걸 최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용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5월 16일자 공약 발표하신 내용이신데요. 네네. 보면은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을 컨설팅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공약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소상공인진흥과가 있고 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또 전담팀을 만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30초 보장해 주시는 거죠? 나가시죠. 네네. 일단 지금 서동욱 후보께서 저는 사실 서동욱 후보 공약을 아무리 찾아도 발표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 공약을 계속 질문하시는데 소상공인 경영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건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을 드릴 때도 정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너무나 힘들어하셨어요. 서류를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왜 본인들이 대상이 안 되는지도 그렇고 그리고 그걸 전담하는 지금 부서의 분들도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코로나를 접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매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서류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또 서류 하는데 그리고 보상을 왜 못 받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고 해결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인즉슨 이미 중복적인 내용이다 싶어서 중복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해결을 못한 거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대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기능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정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가난은 누구도 책임 못 진다는 이야기들 아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난은 누구도 책임을 못 진다는 말이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맞지 그런 않다는 관행적인 생각을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지고 그만하시죠. 구청장을 하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 같이 해 나가야죠. 같이 더불어서.
자, 또 질문 또 하겠습니다. 4월 12일자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후보께서는 우리 남구가 KLCI, 그러니까 북구보다 뒤처졌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시죠? 네네네.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7년도에는 종합 상위라는 성적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뭐 평가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제가 2018년도에 나가고 그 이후에 아마 평가받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아마 전임 구청장, 제 앞에 있는 구청장 시절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시점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일단 현재 시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네. 제가 일을 하시는 걸 봤고 실제 남구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을 점검했을 때 그 지수 자체는 지속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계속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구청장이 할 때 울산의 평가라는 것은 중심이었고, 아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울산의 네. 중심이었고 그리고 남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멈춰 있다. 그게 어느 한 곳의 탓은 아니겠지만 현재 구청장이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발전 없던 내용에 대해서는 또 평가받을 발전을 많이 내용이기 했죠. 때문에 사실은 좀 발전 한 확대 안 했으면 부분들을 좋겠다는 계속 생각이고요. 발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계속 말씀을 더 드리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예. 5월 16일 공약 발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을 바이크를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사줘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배달콜 서비스하게 했는데 굉장히 교통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오토바이를 태우면 아니.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 자전거고요. 예, 자전거입니다. 바이크라고 써놨어요? 예, 자전거고요. 아니 방역 발표에는 바이크라고 해놨습니다. 네, 오타입니다. 네, 자전거고요. 오타래요? 아이고, 네네, 잘 오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아, 네. 네, 이렇게 6분의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영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6분 동안 자유 주제로 상호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참 이런 토론 자리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우리 시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잘 운영하고 진정한 발전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동욱 후보 임기 때 동굴피아 만들어진 거 맞죠? 그리고 제가 이 질문 드릴 것도 예상하셨죠? 아니요. 아, 예상 안 하셨어요? 네. 그 한 해 동안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초창기 왔었죠. 말고, 예, 네, 지금. 많이 왔었죠. 네네. 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많이 오셨고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 제법 있고요. 실질적으로 동굴피아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여기는 뭐냐면 이 사업 동굴피아를 주 목적으로 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문도로 격인 남산로 환경정비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하는 중에 동굴이 있어서 환경정비 사업에 동굴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동굴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주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 그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동굴피아 사업을 할 때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환경 개선 사업이었지만 이제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좀 확장하고 뭔가 사업을 더 하고 싶으셨는지 사실은 실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예산 투입을 하고 또 환경 조성을 해주셨는데 그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 대부분의 울산 시민들이 알 정도로 실패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참 본보기가 될 정도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렇게 관광 형태로 해서 동굴피아를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안에는 주차장도 없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주차장 계획이 없었다는 거? 지금 남산사 옆에 주차장 마련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맨 처음 계획할 때는 주차장도 없던데 혹시 아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동굴피아가 기본적인 타켓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근데 제일 기자식- 중요한 거는 지금 동굴피아가 이제 중심이 돼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단지 지금에 와서 회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환경정비 사업을 하면서 동굴을 그러면, 이용해서 네. 환경정비 사업에 포함시켰던 것 뿐이고 동굴피아가 주가 아니었던 것은 우리 이명 후보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동굴피아가 주가 아니었던 사업을 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서동욱 당시에 구청장이시지 않습니까? 그 타켓이 아니고 환경정비 사업을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께 그러면 환경 정비 사업을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지금의 형태로 완전히 지금 한 3번 정도 지금 도면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혹시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다가 예. 설계 변경이 있었죠. 네네네.
그 부분들이 실제 환경 개선 사업으로 끝났다고 하면 이만큼 지금까지 족쇄가 되어서 동굴 피하, 혈세 낭비하면 소동부청장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혈세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네, 안 것은 나왔을 이명 텐데 후보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시고요.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도 사실은 주민들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관적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예산을 150억 이상 드렸는데 그 과거 150억의 대부분이 보상 금액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인지하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 내용들을 네. 알고 있지만 보상금 외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치부하시면 안 보상금 되죠. 외에도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네.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냥 환경 개선 사업으로 끝났으면 계속적인 관리비가 들어갈 환경 리가 개선 없죠. 사업을 어떻게 연간 끝내나요? 1억 이상. 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존에 개선 사업을 그러면 끝났다면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동굴을 네. 그대로 두고 환경 개선 사업이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그럼 동굴을 놔두고 동굴도 지금 그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충분히 해서 만약에 관광객이 어떻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은 정확한 시간 좀 걸리더라도 기간 안에 임기 내에 뭔가를 하려고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한 계획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음 질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구 야암동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해산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 당하셨죠. 뭐요? 검찰에 고발 야암동 당하셨죠. 뭐요? 야암동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해산건과 관련해서 조합? 검찰에 예예 야암동 조합 뭐라고요? 설립 추진위원회 이게 뭔데요? 모르세요? 예. 그러면 고발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게 지금시 초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무슨 얘기 무슨 매일신문 5월 9일자 매일신문에도 크게 났던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 무슨 내용인지 뭐 조합 그러면- 설립 추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 잘 안 보시나 봐요. 안 보는 게 보고 보이는 본인과 이런 관련된 내용은 부분들 이렇게 좀 내용이 뭔가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어떤 내용이냐면 네. 야암동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야암동 어디 거 말합니까? 야암주택조합이요. 대연동. 대연동? 예. 대연동 그게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굳이 이거까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남구 B-23 지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 1차 정보 공개를 해서 받은 서류에는 실질적으로 서동욱 부청장께서 직접 결재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실제 두 번째 똑같은 서류인데 두 번째는 지금 이걸 없애고 지금 정보청계에서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안에 이렇게 칸쳐놓은 곳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사실 해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신청을 했는데 결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거 너무 이상하고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다시 똑같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결재란을 빼고 제출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구정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고발당했다는 것도 모르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주도권을 가진 자유 상호 토론 시간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보내드린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상호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들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미처 못하신 말씀이나 충분히 말씀하지 못한 점, 혹은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1분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이미영 후보께서 1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저 이미영입니다. 저 이미영의 진심을 봐주십시오. 남구에서 자라, 남구에서 배우고, 남구에서 일을 하며 남구민 여러분을 위해서 역대 울산의원 역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개정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사상 최초로 시의원 자격으로 대한민국 의정 평판 대상 수상식에서 의정 대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소속당은 어디냐 같은 편 나누기를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뛰었고 그리고 또 뛸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쳐져가고 있는 우리 남구에 다시 희망을 불러올 준비되고 확실한 남구 일꾼 그리고 깨끗하고 성실한 저 이미영에게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동욱 후보 1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토론회는 잘 보셨습니까? 기호 2번 서동욱, 여러분의 부름을 받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난해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여러분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기에 우리 남구는 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4년 민생 회복부터 일자리와 복지 정책 등 남구청장이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업무가 참 많이 더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유능하고 힘있는 집권 여당 구청장만이 중단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남구의 발전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기호 1번 서동욱,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당선 첫날부터 주민 여러분의 응원과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오직 주민과 남구 발전만 생각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울산 MBC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에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최선을 다해주신 2명의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들께 감사드리고요. 남은 선거 기간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6일 지방선거일에 투표하기 힘든 분들, 다음 주 27일과 28일에 사전투표도 있으니까요. 꼭 투표하시고 남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남구를 이끌어갈 남구청장 선택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입니다. 23일 월요일 오후 5시 50분부터 북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역시 울산 MBC에서 열립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북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